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조세로 들어갈 텐데요. 조세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관련된 일을 안 하시는 분한테는 너무나 생소하죠. 그래서 요걸 공부하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용어 설명 하나하나 해드리면 이것만 해도 한 5강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330페이지. 우선 조세 정의 안 하셔도 되고요. 조세 분류.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분류가 한 문제 나온다. 뭐가 나오냐면은요. 거기 뭐 과세 주체는 국세, 지방세. 그러니까 국가냐,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그 다음에 전가성. 조세 부담의 전가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부가가치세는 내가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 1인분을 먹으면, 그리고 내가 7,000원을 냈다 그러면 7,000원 중에 10%인 700원은 부가가치세인데 그걸 갖다 내는 거는 삼겹살집 주인 아저씨고, 그 다음에 내는 건 나잖아요. 그거는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나한테 전가한 거예요. 그게 전가예요. 조세 부담의 전가. 그게 간접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금을 거둘 때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보통세고요. 아예 그 목적으로만 쓰도록 걷는 걸 우리가 보통세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 종가세와 종량세는 가격을 표준을, 과세 표준, 세금을 매기는 표준이 가격이냐 양이냐에 따른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례세와 누진세는요. 비례세는 부가가치세 10% 이런 거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를 먹으면 10만 원, 그다음에 뭐 500만 원어치를 먹으면 50만 원, 요런 게 비례세고요. 누진세는요, 100만 원이면은 10만 원을 세금을 내지만 500만 원이면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내는 거. 요렇게 많이 사용할수록, 그러니까 그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 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표 4-1의 우리나라 조세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우선 직접세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간단하지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간접세 종류요. 직접세 종류보다는 간접세 종류가 많이 나와요.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특히 우리 지금 증권거래세가 중요하니까 증권거래세가 간접세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국세, 목적세가 있고요. 지방세의 목적세가 있어요. 국세의 목적세는 교육과 농촌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국세는 농촌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기는 지방세의 목적세는 지방교육과 지역자원이에요. 그래서 지방은 지방의 교육과 지역 자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의 교육과 지역 자원을 목적으로 한다. 아무튼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기간과 기한. 기간 그러면 이거는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는 거를 말하고요. 기간이. 그 다음에 기한은 어떤 특정 시점이죠.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다. 그러면 그건 기한이고요.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그게 기간. 8월 31일까지 한 달간 그 기간. 마감 시한. 제출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그거예요. 자, 거기 특례 규정 좀 알아두세요. 공휴일이거나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고요. 자동적으로.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거기에 찍힌 거, 도장이 찍힌 날짜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서류의 송달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부 송달, 직접 갖다 주는 거, 우편 송달, 전자 송달, 공시 송달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공시 송달입니다. 공시 송달은 다음 같은 경우에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거로 보는 겁니다. 송달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라서 송달이 곤란한 때, 그 다음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2번이나 송달했는데 전부
수치인 부재여서 납부기 한 내에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요지를 공고하고 14일이 경과되면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송달 사유 알아두셔야 되고 14일 알아두셔야 되고요. 납세 의무의 성립 쭉 읽어봐 주시고 납세 의무의 확정이요. 334페이지. 자, 신고 확정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줄치세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예요. 부가 확정은요. 자, 상속세, 증여세 정말 중요합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요. 내려옵니다. 너 얼마 내라고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확정되는 걸 우리가 부가확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자동확정이라는 건요.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미 그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이자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 돼버려요. 그죠? 그런 거. 예, 그게 자동확정입니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예, 그런 것들이 자동확정이다. 자, 납세 의무의 소멸. 돈 내면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척기간 만료, 소멸기간 완성,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만료와 소멸시효 완성이 뭐가 다르냐면요. 제척기간이라는 건 정부가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통지서를 주는 거. 야, 너 몇 월 며칠까지 내라 라고 이렇게 통지서를 주는 거. 그럴 권한 있잖아요, 정부가. 그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게 지나버리면 나한테 20년 뒤에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그 제척기간은 저기 표에 나와 있죠. 334페이지에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인데 좀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늘어나겠죠. 첫 번째 사기 10년,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5년,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일반 조세를 좀 알아두세요. 상속 증여세 제척기간보다는 일반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 그 다음에 상속에서는 10년. 그 다음 소멸시효요. 소멸시효 335페이지. 소멸시효는 국가가 받으러 갔어야 되는데 안 받고 그 기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예.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5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법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으면 상속인이 승계한다. 그 다음 제2차 납세 의무자, 1차 납세 의무자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두 번째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요. 청산인과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 넘겨보시면 법인의 출자자, 그 다음에 법인, 예, 거기 국세 납부기한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과 과점주주가 당사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을 해도 부족할 때에는 법인이 2차 납세 의무자를 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양수인이 됩니다. 자, 그럼 과점주주는 뭐냐? 50% 출자자입니다. 50%를 초과한 사람. 그 다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구별하셔야 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라는 것은 적게 낸 겁니다. 적게 낸 거를 다시 정상적으로 내는 거. 그게 수정신고고요. 그 다음 경정청구는요. 많이 낸 거예요. 많이 낸 거를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예, 그거 지나가면 못합니다. 그 다음 국세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반 채권하고 국세가 있으면은 국세가 우선되면 여러분 세금 안 내면 해외여행도 못 가요. 국세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국세 우선권이 밀리고 국세 우선권보다도 나라가 걷어가는 세금보다도 먼저 되는 애들이 있대네요. 줄 쳐놓으셔야 돼요. 거기 338페이지에 참고 줄 치십시다.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그 다음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그 다음 4번, 5번 중요하죠. 4번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5번 우선변제 임금 채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2번, 4번, 5번입니다. 다음 심사 심판. 자, 정부의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심사나 심판할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 줄 심사 심판 네 번째 줄 이의 신청 처분청의 재고 요구 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하는 거고요. 심판 청구 국세 심판원에 합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하고 심사 청구를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심판 청구는 글자 그대로 심판 즉 국세 심판원에 하는 거예요. 심사 청구는 국세청에다 하는 거고요. 됐죠? 자, 이의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아주 중요한 거 나오죠?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되고요.